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의 가슴을 울릴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노약자석은 비켜주셔야죠. 한 노인의 조용한 요청에 갑자기 버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뭐? 날 건드리면 죽여버릴 거야! 할아버지! 건달의 주먹이 노인을 향해 치솟는 순간, 옆에 있던 70세 할아버지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단 2초 만에 건달은 무릎을 꿇고 말았죠.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알고 보니 이 할아버지 50년 전 아프리카 분쟁 지역에서 활약했던 전설적인 용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켜낸 노인은 바로 반세기 전 총알을 맞으면서까지 구했던 바로 그 청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운명적 재회를 알고 있었을까요? 당신이 내 심장을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이 한마디가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여러분이 오늘 들어본 어떤 이야기보다 더 가슴 뭉클한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8시 27분 버스를 탑니다. 그 시간이면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습관이 있었죠. 그리고 9시 정각 항상 그 사람이 버스에 오릅니다. 이제는 약 70세 정도로 보이는 남자, 강대영 할아버지입니다. 그는 항상 깔끔한 정장 차림에 단정한 모습으로 버스에 오르죠. 김철수 할아버지는 몇 달째 그를 관찰해 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같은 시간대에 버스를 타는 낯선 사람에 불과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김철수 할아버지는 강대영이라는 사람에게 묘한 친근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어디 가시나요? 강대영 할아버지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살짝 당황하면서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네. 매일 이 시간에 병원에 갑니다. 정기 검진이 있어서요. 아, 그러시군요. 저는 손자를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 손자 학교 앞에서 만나서 같이 점심을 먹거든요. 이렇게 두 사람의 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버스, 같은 자리에서 두 노인의 우정이 싹트기 시작했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버스가 꽤 혼잡했던 그날, 한 젊은 남자가 노약자석에 앉아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그날따라 다리가 많이 아팠지만 다른 자리가 없어서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저기 젊은이, 이 자리는 노약자석인데. 김철수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 젊은 남자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뭐? 나보고 비키라고요? 내가 왜요? 돈 내고 탄 버스인데 내가 먼저 앉았으면 내 자리지! 그러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김철수 할아버지를 밀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김철수 할아버지는 뒤로 넘어지려는 순간 강대영 할아버지가 그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속도로 젊은 남자의 팔을 붙잡았죠. 이봐, 자네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강대영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은 매우 날카로웠습니다. 젊은 남자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다시 기세를 올렸습니다. 뭐야 이 할배는? 내가 왜 당신한테 깔쭉대야 돼? 손 놔! 젊은 남자가 팔을 빼려고 했지만 강대영 할아버지의 소나귀의 힘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젊은 남자는 팔을 뺄 수 없었죠. 자네, 지금 버스에서 노인을 밀고 욕설을 하고 있네. 이게 옳은 행동인가? 강대영 할아버지의 말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떤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시끄러워! 손 안 놔! 그럼 내가! 젊은 남자가 주먹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강대영 할아버지의 움직임이 달라졌습니다. 순식간에 젊은 남자의 손목을 비틀어 잡더니 그를 노약자석에 앉혔죠. 자네, 지금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이 자리는 노약자석이야.
노인과 약자를 위한 자리지. 자네 같은 젊은이가 앉아 있다가도 노인이나 임산부, 장애인이 타면 양보하는 게 맞아. 그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본 예의야. 젊은 남자는 강대영 할아버지의 완력에 놀라 더 이상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다음 정류장에 도착하자마자 황급히 내렸죠. 김철수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70세가 넘는 노인이 어떻게 저런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지 의아했죠. 대영 씨, 저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아, 별거 아닙니다. 제가 젊었을 때 특수부대에서 근무했거든요. 그때 익힌 몇 가지 기술이 아직도 몸에 남아있나 봅니다. 강대영 할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매일 같은 버스를 타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김철수 할아버지는 자신이 50년 전 해외에서 겪었던 일을 종종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아프리카의 한 작은 나라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하던 중 내전에 휘말렸다고 했죠. 그때 정말 죽을 뻔했어요. 반군들이 병원을 습격했는데 그때 한 외국인 용병이 저를 구해줬어요.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항상 그 이야기를 할 때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머니에서 작은 동전을 꺼내 보여주곤 했죠. 이건 그때 그 용병이 저에게 준 동전이에요. 언젠가 다시 만나면 이걸로 날 알아볼 수 있을 거야 라고 했죠. 하지만 50년이 지났는데도 그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강대영 할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듯 하면서도 참는 것 같았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버스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끔은 함께 점심을 먹기도 하고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철수 할아버지가 버스에 타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같은 시간, 같은 정류장이었지만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강대영 할아버지는 걱정이 되어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시간에 버스를 탔지만 김철수 할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마침내 김철수 할아버지가 다시 버스에 탔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많이 초췌해 보였죠. 철수 씨, 괜찮으세요? 일주일 동안 안 보이셔서 정말 걱정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김철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약해져 있었습니다. 강대영 할아버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심각한 건 아니죠? 의사가 말하길 심장이 많이 약해졌대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김철수 할아버지의 말에 강대영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없이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철수 씨, 사실 제가 당신에게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궁금한 표정으로 강대영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버스가 급정거했습니다. 강대영 할아버지의 말은 중단되었고 버스 앞쪽에서는 누군가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돈 내놔! 안 그러면 다 죽여버릴 거야! 한 남자가 버스 기사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흉기로 보이는 것이 들려 있었죠. 버스 안의 승객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강대영 할아버지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가 그의 팔을 잡았지만 강대영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이봐요, 젊은이. 강대영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버스 안에 울렸습니다. 흉기를 들고 있던 남자가 그쪽을 향해 돌아봤습니다. 뭐야, 할아버지! 가만히 있어! 안 그러면 자네도 이런 짓 하기 싫을 걸세. 인생이 힘들었나?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보게.
강대영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시끄러워! 가만히 있으라고! 남자가 강대영 할아버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공포에 질려 있었죠. 하지만 강대영 할아버지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자네 같은 상황에 처한 젊은이들을 많이 봤네. 자네도 이런 식으로 인생을 망치고 싶진 않을 거야. 닥쳐! 한 발짝만 더 움직이면! 그 순간 강대영 할아버지의 움직임이 달라졌습니다. 놀라운 속도로 남자에게 접근해 그의 손목을 비틀어 잡았죠. 흉기는 바닥에 떨어졌고 남자는 순식간에 제압되었습니다. 진정해. 젊은이, 이런 식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 버스 기사가 재빨리 경찰에 신고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도착해 남자를 체포해 갔습니다. 버스 안의 승객들은 모두 강대영 할아버지를 영웅처럼 바라봤죠. 그날 이후 김철수 할아버지는 강대영 할아버지에 대해 더욱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가 말했던 특수부대가 단순한 군 경험이 아닌 것 같았죠. 대영 씨,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그렇게 침착할 수 있는 거죠? 오랜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사실 제가 젊었을 때는 해외 용병으로 활동했거든요. 강대영 할아버지의 말에 김철수 할아버지는 갑자기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해외 용병이요? 네. 여러 분쟁 지역에서 일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죠. 김철수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그 동전을 꺼냈죠. 혹시 이 동전을 본 적 있으세요? 강대영 할아버지는 그 동전을 보는 순간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의 손이 살짝 떨렸죠. 그건 50년 전 아프리카에서 한 용병이 저에게 준 동전입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강대영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죠. 그의 팔에는 오래된 상처 자국이 있었습니다. 당시 총알이 관통한 자리입니다. 그때 철수 씨를 구하면서 생긴 상처죠. 김철수 할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50년 동안 찾아 헤매던 그 사람이 바로 몇 달 전부터 같은 버스를 타고 있던 강대영 할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그럼 대영 씨가 그때 그 용병? 네, 저입니다. 처음 버스에서 철수 씨를 봤을 때 알아봤어요.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아서. 그리고 철수 씨가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맞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김철수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강대영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죠. 50년 동안 당신을 찾아 헤맸어요. 그리고 이렇게 같은 버스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운명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이런 만남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들도 이해할 수 없었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강대영 할아버지에게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그가 어떻게 의사가 되었는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치료했는지. 제가 의사가 된 이유도 사실 대영 씨 때문이에요. 그때 제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를 갚고 싶어서 저도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강대영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감동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대영 씨는 왜 버스를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손자를 만나러 간다고 하셨는데. 강대영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손자는 없어요. 그냥 매일 같은 시간에 버스를 타고 시내를 한 바퀴 돌고 오는 것뿐이에요. 은퇴 후에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김철수 할아버지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밝은 표정으로 말했죠.
그럼 이제부터는 저와 함께해요. 제 손자들도 있고 가끔 봉사활동도 하고 있어요. 대영 씨의 경험과 지식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강대영 할아버지는 감사하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는 김철수 할아버지의 초대로 그의 집을 방문했죠. 김철수 할아버지의 손자들은 강대영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그가 해외 용병으로 활동했던 이야기들은 아이들에게 큰 흥미를 불러일으켰죠. 할아버지, 진짜 총도 쏴봤어요? 할아버지는 진짜 히어로네요. 강대영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기 때문에 이런 가족적인 분위기는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김철수 할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심장 상태가 더욱 나빠져 긴급히 수술을 받아야 했죠. 병원에서 의사는 심장 이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 할아버지의 나이와 상태를 고려할 때 적합한 기증자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고 했죠. 강대영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의사에게 자신의 심장 상태를 검사해달라고 요청했죠. 제 심장은 건강합니다. 제가 기증할 수 있을까요? 의사는 강대영 할아버지의 제안에 놀랐습니다. 그의 나이를 고려할 때 심장 기증은 매우 위험한 결정이었죠. 할아버지,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생각해보세요. 하지만 강대영 할아버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제 평생 많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이제는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구하고 싶습니다. 특히 철수 씨는 제가 50년 전에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저 때문에 의사가 되어 수많은 생명을 구했다면 이제 제가 그의 생명을 다시 한번 구할 차례입니다. 그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고 결국 의사들은 심장 이식 수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 강대영 할아버지는 김철수 할아버지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철수 씨, 내일 수술인데 긴장되지 않아요? 네, 조금 무섭네요. 하지만 이제 기증자를 찾았다고 하니 다행이에요. 김철수 할아버지는 아직 기증자가 강대영 할아버지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강대영 할아버지는 그에게 말하지 않기로 했죠. 걱정 마세요. 분명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수술 후에는 더 건강해질 테니 우리 같이 여행도 가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활동했던 곳도 보여드리고 싶네요. 김철수 할아버지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죠. 다음 날 아침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강대영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김철수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남겼죠. 철수 씨에게 우리의 만남은 운명이었습니다. 50년 전 제가 당신의 생명을 구했고 당신은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의사가 되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당신의 생명을 구할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쁩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건강하게 오래 사시고 더 많은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것이 제가 바라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강대영 올림. 수술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새로운 심장을 받고 건강을 되찾았죠. 하지만 그는 수술 후 강대영 할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를 구해준 기증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의사는 잠시 고민하다가 강대영 할아버지가 남긴 편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그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죠. 대영 씨, 왜 이런 결정을 했지? 그는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그리고 회복 후 강대영 할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했죠. 그곳에서 그는 강대영 할아버지가 남긴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일기장에는 강대영 할아버지의 인생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외 용병이 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후회 속에서 살아왔는지.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오늘 버스에서 50년 만에 그를 다시 만났다. 내가 구했던 그 청년은 이제 나와 같은 노인이 되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순수했다.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나는 그를 바로 알아봤다. 그가 의사가 되어 많은 생명을 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를 구하고 싶다. 그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임무가 될 것이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그 일기장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강대영 할아버지의 용기와 희생을 기리기 위해 그의 이름을 딴 의료봉사단체를 설립했죠. 강대영 국제의료봉사단은 이후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 의료 지원 활동을 펼쳤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남은 생애 동안 이 단체를 이끌며 강대영 할아버지의 정신을 이어갔죠. 그리고 매일 아침 8시 27분, 그는 여전히 그 버스를 탔습니다. 이제는 강대영 할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기억하기 위해서였죠.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계속 변했지만 김철수 할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강대영 할아버지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일 생각했죠. 고마워요, 대영 씨. 당신은 내 생명을 2번이나 구해주셨어요. 이제는 제가 당신의 뜻을 이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차례입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강대영 할아버지의 심장을 가지고 1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강대영 국제의료봉사단은 전 세계 30개국 이상에서 활동하며 수만 명의 생명을 구했죠. 어느 날 김철수 할아버지는 아프리카의 한 작은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바로 50년 전 그와 강대영 할아버지가 처음 만났던 그 마을이었죠. 여기서 처음 만났었지, 이 병원에서. 병원은 많이 달라져 있었지만 그곳에서 느껴지는 기억만큼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그곳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새로운 의료 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이 의료센터의 이름은 강대영 희망센터입니다. 50년 전 한 용감한 사람이 제 목숨을 구해 주었고 그 덕분에 저는 의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그분은 다시 한번 저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센터는 그분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현지 주민들은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죠. 그날 밤 김철수 할아버지는 숙소에서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드디어 대영 씨와 처음 만났던 그 마을에 돌아왔다. 5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느껴진다. 대영 씨의 심장이 내 가슴 속에서 뛰고 있음을 느낀다. 그의 용기와 희생 덕분에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다. 이제 내 인생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후회는 없다. 대영 씨, 곧 만나게 될 것 같네요. 그때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철수 할아버지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띄고 있었죠. 김철수 할아버지의 장례식에는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그가 설립한 의료 봉사단체의 회원들, 그가 치료해준 환자들, 그리고 그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그의 손자인 김준호는 할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강대영 할아버지의 묘 옆에 그를 안장했습니다. 그리고 두 묘비 사이에는 작은 동전이 놓여 있었죠. 바로 50년 전 강대영 할아버지가 김철수 할아버지에게 준 그 동전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후 책으로 출간되어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두 번의 구원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운명적인 만남과 희생,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매일 아침 8시 27분 그 버스 노선에는 항상 2개의 좌석이 비어 있습니다. 버스 회사에서는 김철수 할아버지와 강대영 할아버지를 기리기 위해 그들이 늘 앉았던 자리에 작은 명패를 달았죠. 이곳은 두 영웅의 자리입니다. 한 사람은 2번 생명을 주었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생명으로 수많은 사람을 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연히 만난 두 노인의 놀라운 인연을 통해 인간의 용기와 희생, 그리고 운명의 신비로움을 보여줍니다. 강대영 할아버지와 김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놀라운 인연과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평범해 보이는 버스 안에서 만난 두 노인의 이야기가 이렇게 감동적인 결말로 이어질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